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목소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1시 37분이네요. 일요일 2026년 3월 8일 일요일 1시 37분. 어제 밤 12시 정도 잡닥했을 때 10시까지 잤으니까 10시간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그만큼 제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 돌덩이 같은 것을 들고 다녀가지고 엄청나게 몸이 피로했나 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깨고 자겠죠. 수목금 술을 안 마시고 토요일날 어제 몇 달 전부터 준비된 생일 파티에 갔죠. 그 술을 그러니까 10시에 일어나서 지금 1시 반이니까 한 3시간 4시간 가까이 불을 꺼놓고 뭐 해도 잠이 더 이상 안 오더라고. 허리가 아파. 계속 누워있었더니 쉽게 해서 그냥 잘렸어. 예고도 없이 잘렸어요. 예고는 해줘야 되는데 월급날 잘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날 돈이 안 들어오고 이제 잘렸지. 돈줄이 꽉 막혔네. 돈이 얼마 남았지? 4만 5천원 있네. 그리고 계좌에 10,000원 있고 55,000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그리고 종이컵에 100원짜리 500원짜리에서 한 6만원 칩시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본 가게 가서 기존 거래처 바꾸고 저희 회사로 거래처 다시 옮기시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죠. 사실은 그잖아요. 아니면 운 좋게 뭐 기존 거래처를 찾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게 대부분 사람이 거래처가 있는데 가서 저희 회사로 좀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6개월 1년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뭐 인정합니다. 근데 애고도 없이 한 것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할 때도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도 대부분 선전포고를 하고 약간 뭔가 낌새를 제가 낌새를 못 읽었네. 아침에 양평해장국 백운역에서 상곡동으로 가다 보면 팔도 주유소라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부대 쪽 있고 백운역에서 상곡동 가다 보면은 왼쪽에 양평해장국이 있어요. 굉장히 큰 곳입니다. 1층인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양평해장국 대표 사모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대리운전 부르신다고 저한테 어디 무슨 동 좀 이렇게 해달라는데 제가 이제 1533 하시면 됩니다 했죠. 한 달 전에 가가지고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도 양기수 씨 대리 불렀어, 약속 지켰어,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은 그나마 저보다 안지가 10년 20년 됐고 제가 한때 병문안도 간 분이에요. 그러다가 한 5년 10년 가까이 거의 이제 연락 없이 지내다가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뵀죠. 특별한 관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문안도 가게 되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 그때 가서 한 달 전에 가서 양평해장국을 먹었어요. 정말 제가 딴 데서 양평을 못 먹어요. 사실은 그 맛이 안 나와. 거기
상곡동이라고 합시다. 상곡동 팔도주유소에 있는 양평 해장국 맛이 안 나오고 반찬 자체 비주얼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양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먹어도 양이 많아. 그 연수동에 어디 이바돔이 어딘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 해장국 먹었는데 거기도 먹어도 양이 많더라고. 그런 집은 이제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러 가면 딱 좋아요. 저기 양평 해장국 사모님 대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손님이 대리를 찾아야 대리 좀 불러주세요 말해야 하는 것이고, 탁송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처 바꾸기가 저부터 놀잖아요. 의리가 있지. 근데 기존 거래처하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하는 일은 6개월, 1년 그 이상을 보고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만에 잘렸네. 아무튼 현재 지금 6만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 같아.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불 꺼놓고 숙고를 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어제 10시간 자가지고 좋은 게 이거요. 담배를 10시간 동안 안 폈다는 거. 그거 굉장히 그래서 잠 많이 자는 거 좋아합니다. 깨어나면 이렇게 피워. 깨어나면은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어디 갔어? 어떤 분이 제가 라이브 할 때 제 담배를 피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저한테 훈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라이브는 뭐 특히 그러거든요. 유튜브 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지 무슨 뭐 훈계까지 아니면 나가면 되지. 참 오지랖 넓다게 해야 되나. 진짜 그 양평 해장국집은 맛있어요. 제가 메모해놨네. 근데 그 집은 맛있는데 왜 다른 데는 맛이 없을까? 그 맛이 안 나올까? 그런 반찬이 안 나올까? 그렇게 메모해놓고, 그리고 나는 양기수 너는 반성할 게 없냐? 너는 잘났냐? 항상 저는 나는이 붙어요. 물음표 해놓습니다. 너는 양기수 너는 뭐 완벽해? 이렇게 항상 반성하려고 나는이 붙습니다. 모든 일은 독서와 연결되어 있다. 독서와 연관되지 않은 일은 없다. 이건 제가 20년 가까이 책을 읽다 보니까 속속 아이디어가 나와. 사실 뭐 다 알 거야. 제가 어떻게라도 또 헤쳐나간다는 것을.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제가 문자도 드린 분도 계시고, 내일 또 6명한테 5,000원, 2,000원 생겼어. 2,000원, 5,000원, 8,000원, 만원, 11,000원, 2,000원, 5,000원, 8,000원, 만원, 11,000원, 15,000원, 6명이네. 7명 한 명 또 있는데 나중에 만원짜리가 한 명인가? 만원짜리 2명, 7명이에요. 아침에 제가 6분, 이제 내일부터는 7명인데 7명한테 돈을 입금시키고 이제 하루를 출발합니다. 근데요, 금요일날 돈줄이 꽉 막혀가지고 6만원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숙고 중이에요. 빌려야 되나. 돈을 또 빌린다는 것은 첫째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안 빌려요. 그리고 저 사람이 굉장히 내가 싫어해, 불편해. 안 빌립니다. 빌려달라고 말이 안 나오죠. 제가 어제 모임도 하고 이제 술 같이 먹고 금요일날 볼링도 쳤지만은 그 멤버들한테는 지금은, 과거에는 했을지 몰라도 지금 말 못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돈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보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래를 함께 하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쇼츠에 제 노트를 공개했어요.
뭐 제 침대에 노트가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트 공개나 한 건 아니. 이 노트는 지금 현재 써 나가는 노트입니다. 왜 공개를 했냐? 저도 우리가 메모해 놓고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아,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귀로 들으세요. 이런 말이 왜? 메모해 놓고 안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글을 보여드리면은 나도 한번 더 읽어봐서 좋고, 누군가 이거 책에 나온 얘기 제 경험 다 덧붙여서 쓴 거거든요. 제 생각하고 책에 나온 글을 옮겨 적으면서 유튜브에 나온 그 강의 옮겨 적으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돼요. 책 내용만 읽어도.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리면 정지 누르면 이 화면이 다 나오거든요. 명분이 있더라고. 나도 좋고 그대들도 좋고. 뭐 싫은 사람들은 안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더라고. 다시 한번 내가 써놓은 그때 내가 그 생각이었구나. 1년 전에 썼던 걸 지금 다시 보면은 제가 성장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또 다가옵니다. 노자가 말하는 인생의 이유. 아까 제가 유튜브 보다가 쇼츠에서 나오더라고. 한 어부가 제발 신이시여, 제발 이 거친 파도 바람 좀 없게 해주세요. 고요한 바다 좀 만들어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신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루 이틀 3일째 되니까 이 어부가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파도가 있어야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나가지도 않고, 물고기도 너무 고요하니까 없어요. 다시 신께, 다시가 아니라 그 보석을 쥐고 있으면은 고요해집니다. 그 보석을 바다에 다시 던졌어요. 나중에 거친 파도, 바람, 직장에서 잘리는 게 오히려 인생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구나. 진부한 얘기지만은 고요한 바다에서 1등 항해사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못해. 고요한 바다, 뭐 5살짜리 아이도 떠 있지. 근데 태풍 불고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배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하죠. 1등 항해사만 하겠지. 1등 항해사는 뭐 그냥 돼? 1등 항해사, 나는 평생 고요한 바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1등 항해사가 되었다. 라는 생각했어요. 아까 태조 왕건을 봤는데 최응이가 말했어요. 최응 천재 책사죠. 태조 왕건에 한 번 핀 꽃은 반드시 지고 봄과 겨울이 돌고 돈다. 인생도 그렇다. 최영이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봄이 오면 겨울도 온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봄과 겨울은 계속 돌고 돈다. 돌잖아요. 사계절이 계속 해마다. 기쁨과 약간 좌절이 돌고 돈다. 그리고 행운이 올 때는 재앙은 오히려 화려하게 오고 행운은 약간 허접하게 온다. 약간 좀 뭐야 저 사람. 그잖아요. 사기꾼이 올 때 그지같이 입고 있지 않잖아요. 사기꾼이 올 때 화려하게 입고 화려한 언변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백마탄 왕자 평강공주를 만났구나 생각을 하지. 처음에 사기꾼인데. 근데 행운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옵니다. 이게 우리가 행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야 이게 깨제제 저 사람 뭐야 모텔에 살아? 그렇게 양기수가 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데는 천재입니다. 천재. 하기야 뭐 40년 가까이 영업을 했으니 어떤 그 순발력이 뭐 최고겠죠. 영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건 있죠. 가리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운전 말로 못 가르치잖아요. 자전거 똑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 제가 어떻게 그 사람 말로 가르쳐요?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럼 그 사람 운전 잘하고 자전거 잘 타요? 똑같아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뭐 방법이 알려주겠지만 실제는 지가 올라타봐야 돼. 운전해봐야 돼.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 아까 10시 58분에 적어놨어요. 나에게는 아직도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다.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그렇잖아요. 잘려가지고 지금 6만원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다가 나에게는 오늘 하루 일요일 남은 시간이 있다. 적어놨어. 저 혼자 스스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더 잘되게 하려고. 이제 양규수 너 이제 경험 얼마큼 했어. 이제 더 큰일 해야지. 저는 100%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100% 자기는 확신했다. 제가 이제 소양인에서 태양인이 된 것 같아요.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제가 볼링을 지난주네. 벌써 3시간 빨리 가네. 지난주에 저희 볼링팀에서 최고 잘 치는 형님을 이겼어요. 5전 3승 2패.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실력으로, 객관적인 실력은 제가 한참 뒤져요. 근데 작정하고 치면 내가 이길 것이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상, 모든 일, 모든 것은 독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제목으로 할 겁니다. 달라요. 생각에 제가 그 형님보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이제 셨을 때 얘기해요. 근데 그 형님을 어떻게 사는지 이름만 알지 전화번호도 몰라요, 사실은. 제 위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형님이 독서를 저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 글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영업 경력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혹시나 이 영상 실수로 볼까 봐서.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볼링장에서도 글을 쓰고 책을 봅니다. 제 멤버 중에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 볼링장 안에서만 볼링 얘기니까 볼링장 안에서만 일어난 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는 모릅니다. 제가 이제 볼링을 잘 치게 된 것도 독서하고 100% 연결돼 있어. 생각이 달라져요. 왜냐면 경험은 뭐 차고 넘치는데 독서까지 하고 글까지 쓰다 보니까 저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독서 체험관 읽었다 해서 바로 뭐 천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그게 나타나더라고, 그게. 벌써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1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요. 그걸 느껴요, 제가. 그게 조금씩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천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담배 몸에 안 좋은 것도 피고 유튜브 좋은 글도 보고 한다고. 임계점이란 게 이게 나쁜 술 담배 계속 하면 나쁜 쪽으로 임계점이 오겠죠. 독서 글쓰기 경험 많이 하면 좋은 쪽으로 임계점이 오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술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독서를 안 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우고 좋은 글, 좋은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천재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잘려도 6만 원 있어도 걱정 안 해. 왜? 걱정한다고 일이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오히려 불안감만 커집니다. 독서의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은 마음의 평온이에요.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을 다 안 만납니다. 제가 이제 그 경지에 왔어요. 안 바뀌는구나. 저 사람은 한 200년 돼야 바뀌겠구나. 그러면 속세에서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술, 담배를 않고 운동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그런 큰 병에 걸려야 되는가. 텔레비 나왔잖아요. 어떤 여성분이. 독서 안 해서 그래요.
독서로우면은 항상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면 화낼 일이 없어. 화낼 일이 줄어요. 해석이 바뀌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은 모든 게 웃을 일이에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자기가 위에 있으니까 대화가 칭찬보다는 가르치려고.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일단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가르치는 방법도 나는 네가 뭐 이렇게 해줬을 때 네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참 기뻐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서로가 좋아요. 야 네가 저번에 나 뭐 용돈 줘서 난 너무 기뻤다. 너무 감사했어. 진짜.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또 옵니다. 너 인사 잘해. 야 어쩜 너는 이렇게 인사를 예쁘게 하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저도 책에서 배우고 강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벤치마킹 합니다. 세종대왕이 뭐 날 때부터 알았겠어요. 다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퓨처마킹 한글을 만든 거예요. 저는 게 사람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독서를 해라. 하다 보면은 이해하게 된다. 최고의 덕목은 이해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진짜 술 담배 안 않는 분이 이해까지 하게 되면은 200년 300년 건강히 삽니다. 이해하게 되면은 독서를 하게 되면 자기 그릇도 알게 되고 그릇이 점점 커지겠죠. 멈춰야 할 때도 알고. 욕망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이란 전쟁 하잖아요. 덧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질없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어떤 것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는가. 아까 용감한 형사들 나오더라고. 텔레비를 봤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10년 뭐 15년 받더라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했는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10년 20년 이하로 나오면은 100세 시대에 그럼 뭐 한 5명 10명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야 도대체. 진짜 뚜껑 열려서 못 보겠어요. 그것 때문에 뚜껑이 열려. 갖고 내 형량 특집 나온 게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드라마에 범죄 드라마에서 유튜브에 형량 특집이 뭐냐? 범죄에 비해서 형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뚜껑 열릴까 봐서. 단 그건 거예요. 도대체 그 판결하는 기준이 뭔지. 한 사람을 죽였으면은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최소 무기징역.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요. 근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10년 20년밖에 안 받아요. 그게 뭐야?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정말 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땅값이 집값이 강남이 비싸잖아요.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이 다 강남에 살잖아요. 왜 강남에 살아요? 집이 비싸. 비싸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우범지대에 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지방에 뭐 서울보다 강남보다 싼 데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싸면 살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많이 생기는 데예요. 옛날에 방배동인가 어디 평창동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아니 안 보여요. 담벼락이 워낙 높아서. 그리고 범죄에 그러잖아요. 뭐 강남 이런 데 가서 갔더니 워낙에 보안이 잘 돼서 꿈도 못 꿨다고 범죄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기득권은 다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서민들만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돼요. 어디 휩쓸리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 말 들을 것도 없어요. 말은 와전되고 어떤 집단에 이끌려가면요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개인은 똑똑한데 어떤 집단에 가요. 그게 인자 자기가 알면서도 가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외로우니까. 거기 가면 대우받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가죠.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참 충신들 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갖다가 그렇게 초연하게 바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때는 이제 그런 시대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어떤 강의에서 그러더라고. 충신은 먼저 죽는다. 예,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건 좋은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요. 왕한테 사람 많은 데서 바른 말 해보면 왕의 말에 반론을 하는 거잖아요. 왕의 말씀에 반론을 할 때, 상대의 말에 반론을 할 때는 단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인 데서 그게 아니야 버리면 개망신 주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그게 옳은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이게 누군가가 충언 누군가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할 때는 단둘이 있을 때 해야 된다.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니까. 제가 독서하면서 얻은 것 중에 최고가 미소입니다. 웃음.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도 유튜브 할 때만큼은 계속 웃는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습관돼요. 그렇잖아요. 습관이잖아요. 웃는 게 습관되는 사람이 있고 말만 하면은 짜증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은데도 그렇게 말을 표현해. 안 고쳐져.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무슨 말 하면은 그게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단둘이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건데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말한 엉뚱한 사람 편을 들어줘.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해줘도 끝까지 자기 말이 옳대.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책에 나온 얘기. 모든 유튜브 강사, 이름 있는 강사가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냥 별거 아니면은 그래 너 화났겠다, 나라도 화났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별것도 아니잖아. 진짜 사소한 거야. 야 맞아, 나 같아도 그런 상황이면 뚜껑 열리겠다.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사이가 좋아지고 술자리가 편안한데, 그걸 그게 아니고 그건 네가 잘못 온 거야. 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편들어 갖고 분위기 개파 만들어. 끝까지 우겨. 그런 사람 계속 만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잘려야 돼. 안 바뀐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책을 들고 왔어. 그럼 지켜봐야 돼. 그래서 고사성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달 만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은 일단 들어보라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왜? 몇 달 사이에 그 사람이 개과천선을 할 수도 있으니까. 1년, 2년 만에 누군가를 만났으면요. 한 30분 정도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다 하는 얘기, 뭐 군대 얘기, 뭐 축구 얘기,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은 그냥 들어줘.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다음에 만나자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김치 주는 사람, 나한테 10만 원씩 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만나면 돼. 그 시간에 안 바뀐다니까. 기준을 책으로 두세요. 책으로. 다른 거 저한테 그 매일 그 고사성어를 보내주는 인천 만수동에 누님이 계십니다. 저 어려울 때 가면은 진짜 어떤 때는 20만 원을 저한테 쥐어주더라고. 그분도 어려워요 사실은. 저 못지않게. 저는 천재라서 다 기억합니다. 20만 원 말고도 많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계신 분도 저한테, 그분이 보내주신 글은 제가 다 읽어봐요.
아까도 읽어봤는데 길어요. 굉장히. 딴 분이 보냈으면 내가 안 읽을 텐데 이 핸드폰에 있네. 핸드폰이 2대인데 다른 핸드폰에 있어요. 아까 다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뭐 제가 다 아는 얘기인데, 거의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맞아, 잊고 있었던 걸 또 떠올리게 해주는, 정말로 어디서 그런 거를 따오는지 모르겠어요. 길지만은 저는 유튜브 강의 2시간 45분짜리도 듣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2시간 9분짜리 2시간 45분짜리는 유혹의 기술, 2시간 9분짜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과장해서 말하면 잠잘 때 틀어놓고도 자고. 그리고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 강의는 요즘에는 제가 거의 다 들었어요. 뭐 10년 넘게 들었으니까. 지금도 간혹 한 번씩 들어요. 몇 년 전 거. 정말 뭐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 이성현 박사님 강의는, 그분이 육군사관학교 교수였고 미국 유학도 다녀온 엘리트입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시골스럽게 구수하게 하시는지 정말 듣기 좋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한 200년 300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책에는 항상 좋은 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스스로 세뇌 당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늦둥이 막내로 착한데 책까지 보니까 이제 천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51입니다. 49는 단점이 있어요. 저를 만나면 제 51을 많이 웬만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49대 51이면 거의 5대 5예요. 약간 미세하게 나비 효과, 아마존의 나비 날갯짓이 효과가 이제 그 나비 날갯짓, 뭐 바람이라도 선풍기 바람보다도 못하잖아요. 그 바람이 미국의 태풍을 일으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침팬지하고 인간은 유전자가 1몇 프로, 1% 차이래요. 원숭이하고 인간은 유전자 차이가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원숭이는 동물원에 갇혀 살고 인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1%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49대 50은 2% 차이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단 양기수도 아직도 49의 단점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말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아차를 많이 해요. 또 내가 또 49를 얘기했구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아는 덕분에 조금씩 나비 날개짓처럼 조금씩 제가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제 험담을 하고 아이고 양기수 하나도 안 변했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대다수예요. 맞는 얘기예요. 특히 술까지 먹으면은 49대 51이 완전 역전됩니다. 술이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신이 바빠서, 악마가 바빠서 술을 대신 보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 돈이 많고 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삼성 이재용이 돈 많은 거 아직까지 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돼야 돼. 돈이 많은데 돈을 인색해. 그런 사람 실제 있습니다. 제일 싫어해. 만나기도 싫어. 실제 안 만납니다.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이건 누군가와 얘기할 때요. 저는 유튜브니까 혼자 오니까 말 많아도 상관없어요. 제 영상이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자유가 있잖아요. 선택의 자유가. 근데 앞에서 대놓고 있는데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말이 많으면은 없던 잘못도 생긴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금토 어제 그제는 이제 책방을 못 갔는데 오늘도 아마 지금 심리가 다운돼서 나가긴 나갈 거예요. 메가 정도는 갈 것 같아. 글을 쓰려고.
집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왜 컴퓨터를 보고 책을 보겠어요. 그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집에서는 침대에 있는데 눕게 돼요. 근데 뭐 커피숍 가서 누울 수 없잖아요.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맹모삼천지교의 그 말이에요. 유흥가에 있느냐 학교 옆에 있느냐. 학교 옆에 있으면 싫든 좋든 간에 좋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도 들릴 것이고. 솔직히 여기 부천역이거든요. 제가 사는 데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세요.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퇴근할 때 보면 10시 11시에 퇴근할 때 보면은 완전히 무슨 뭐 여기는 뭐 완전 유흥 천국이니까 개판이죠. 완전 고성방가 뭐. 그렇죠. 환경이 중요해요. 누가 내 옆에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책 본 얘기를 해줘요. 간혹가다가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이제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경험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맨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귀에 피나지. 지겹지. 그것도 칭찬을 곁들이는 게 아니고 훈계 조언을 갖다 곁들이니 얼마나 내가 밥맛 없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매일같이 만나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리고 먼저 주는 자가 오래 살아요. 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거든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줄 때만큼은 기뻐요. 그게 사람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6만원 있어요. 자,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현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봄도 있고 겨울도 있다고. 이게 돌고 돈다고. 겨울에는 춥다고 말하세요. 항상 봄만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도 주고받는 거예요. 힘들 때 주고받는 거지. 계속 몇 번 줬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제 그만 만나야지. 몇 시야? 2시 14분이네요. 좀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창밖을 아직도 못 봤어요. 사실 그래요. 좀 거시기 할 때는 불 꺼놓고 몇 시간 있는 것도 고요하게 있는 거 참 좋습니다. 고요하게. 어떤 생각이 찾아오면은 인정해요. 네가 왔구나. 별로 반기지 않는 생각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상 쓸 것도 없어요. 저 알아서 가. 안 반겨주니까. 독서는 모든 일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건강, 비즈니스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퇴근 후에 알라딘이든 교보문고든 들린다고. 한 장이라도 읽고 나온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말을 해줍니다. 100%예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울침 양토모 안오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